네, 시장 안개 속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 분위기 속에 돌파구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 긴 연휴 이후 방향성에 대한 고민 이분과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시고요.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이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일단 FOMC라는 큰 산 이후에 계속된 모멘텀을 시장이 좀 가지질 못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계속 이러한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지, 그리고 돌파구라고 할까요? 반전이 되는 모멘텀은 어떤 이벤트라고 저희 봐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당분간이라고 해봤자 이번 주는 며칠 안 되고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아마 추석 연휴 이후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PC 물가가 좀 떨어지는 그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좀 예정돼 있고, 한국 수출도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9월 FOMC의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는 있지만, 저는 이런 충격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결과가 아무도 몰랐던 것들이 아니라 24년 정도표는 좀 상향 조정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상황에서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좀 시장은 빠르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컨센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FOMC 충격은 좀 진정되는 상황이고, 향후 흐름들은 경제지표라든지 기업 실적을 좀 더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실적 포인트로 좀 질문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연휴 이후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욱더 많이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2차 전지, 로봇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선을,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 이제 본격적인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고 바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번엔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적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월 FOMC 충격은 정점을 통과하겠는데, 그리고 코스피 2500선 그 밑에서는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곧바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랑 자동차가 좀 반등을 하는 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올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라서 점차 시장은 펀더멘탈과 실적으로, 특히 종목단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좀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대감이 많이 올랐던 테마 성향의 종목들이나 그런 테마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오늘 2차 전지가 급격한 약세를 보인 것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컨센들이 들어오면서 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구분하면서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봐주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나아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자동차는 잘했고 또 잘했을 것이다 라는 포커스잖아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턴되는 그림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주가 반응이 나올까요? 전 둘 다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실적 전망에 있어서 3분기는 2분기 대비 1조 이상, 4분기도 1조 이상 감익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이 조금씩이나마 상향 조정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적으로 좋은 업종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 기대가 너무 과하게 낮아져 있던 상황들이 정상화되면서 주가의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왜냐면은 그동안 실적 피크아웃 논란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던 만큼 좀 단기적인 가격,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실적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올라서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실적 우려나 아니면은 향후 미래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실적이 좋아진다, 좀 더 나아진다라는 컨셉이 들어오는 업종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한정해서 질문을 또 가보도록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피크아웃 우려는 완전히 이제는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뭐 피크아웃 논란은 계속 있겠죠. 그런데 실적 레벨은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 기준으로 보면은 2분기 때 너무나도 잘한 그림이 맞는데 3분기 그리고 4분기 때 1조 이상 감익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뭐 추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밀렸던 만큼 되돌리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피크아웃 논란이 진정될 것이냐, 완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실적이 꺾일 것인가, 뭐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그림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리스크는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 쪽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러한 점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1차적으로는 봐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2차 전기차에 대한 이슈들은 좀 시장의 불안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향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비중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움직이는 것은 워낙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3배, 4배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아지는 그림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 비중에 있어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덜하고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실적을 보여줄 것 같아.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좀 작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논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이 보여지는 수출 데이터가 확인되는 그런 업종들에 좀 집중할 때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보다 분명한 뉴스 대기하고 있는 쪽에서도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 키워드로 팀장님 좀 잡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경기 민감주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소비에 대해서도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를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감안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의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보통 시클리컬이라고 말하겠죠. 화학이나 철강 업종들을 말할 텐데 이쪽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들어올지 확실하게 소비 이슈들, 모멘텀들은 있는데 그 외적으로 경기가 진짜로 좋아져서 원자재 수요를 땡길지 그 산업들이 움직일지 그리고 또 재고가 많이 쌓였는데 이게 얼마나 소진될지에 대한 산적한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민감 시클리컬들은 좀 톤다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바라볼 것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국경절, 그 전부터 국경절 연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소비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드렸던 부분도 9월 말 10월 초에 워낙 긴 연휴가 있고 엄청나게 큰 대형 명절이 중국에서 있다 보니까 재고 축적 수요, 그러니까 많이 팔릴 물량에 대비해서 물건들을 미리 쌓아놓는 그런 수요가 들어오면서 수출이 좋은 그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중국 소비주, 소비 관련주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순하게 뭐 화장품이나 뭐 의류나 이런 쪽보다 이런 쪽도 좋겠지만 호텔 레저라든지 여행들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뭐 면세점, 그리고 최근 좀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는 IT 기기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국경절, 그리고 11월 달은 뭐 다들 아시죠? 광군제라는 또 하나의 소비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당분간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 특히 한국으로 왔을 때 1차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순환 측면에서 본다면 이쪽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안고 있는 섹터인데 다른 모멘텀도 있습니다. 뭐 사우디발 이슈, 우크라,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산업재 쪽도 같이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묶이기로 해서 어느 쪽을 핵심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매력도가 있는지가 가장
지금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같이 크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크게 보기엔 좀 어렵겠죠. 일단은 중국 인프라 투자, 부양책들이 대부분 지금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소비 확대, 그리고 플러스 고용 시장을 좀 개선하는 그림들, 그런 쪽이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나 이쪽은 좀 구조조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들은 좀 톤다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우디나 우크라이나 수혜주 같은 경우는 그게 언제쯤 가셔야 될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언제 될지도 잘 모르고, 저는 그쪽은 좀 테마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인프라 투자,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쪽에 있어서 투자 모멘텀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계 업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주라고 하면 조금 앞쪽에서 본다면 이전에 그전 실적 시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쪽, 네. 반짝였던 종목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는 전략도 괜찮다고 정리될까요? 일단은 최근 실적 전망을 보면은 기계업종이 상향 조정되고 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조금 더 종목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셔가지고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그동안의 불안심리 때문에 좀 많이 밀렸던 업종들, 종목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탄력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매력도 그리고 실적 흐름들, 종목단을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보다 안정적인 네. 선택을 해야 되는 장이다라는 힌트를 계속 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저희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변동성이 이쪽도 많이 커졌습니다. 네, 많이 큽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전반적인 기대에 이 직전 분기에 반짝임이 있었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또 모르겠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는 섹터라고 정리를 해도 될지요? 일단은 좀 업종별로 좀 나눠봐서 네. 말씀드리면요. 조선주는 워낙 급등을 했다가 좀 많이 쉬어가는 과정인데 수주는 계속적으로 있고 호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하면은 거기에 따른 조정 양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조선주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수치적 모멘텀도 24년, 25년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충분하지만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저점 대비 상승폭의 한 50% 정도 되돌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번 다시금 실적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확대는 지속되고는 있지만 하반기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 관련돼서도 또 다른 한 축이었었는데 방산주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성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는 조정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가격 메리트는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죠. 개별 기업들의 수주, 실적 모멘텀을 체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등락을 보이는 업종들,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흐름들을 보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시장을 이끌어가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나를 좀 시장이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주도주가 움직일 때 소외주가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반도체, 자동차가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긴 한데요. 그럼 전체 시장 분위기 속에 어떻게 저희 대응책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전에 2550선 아래에서의 비중 확대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공유해 주신 바 있는데요. 비중 확대 전략에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지, 그럼 상단은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도 2500선을 이탈하면서 2480선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자극하고 있죠. 여기서 단기 등락을 좀 더 이어가게 된다면 좀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등 타겟은 2650, 올해 하반기 박스권 상단, 올해 연중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멀다라고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주고 2차 전지의 급락세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600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좀 순환매 차원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박스권 하단과 상단에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기존 주도주, 수출 주도주를 사는 전략, 박스권 상단에서는 그 수출 주도주를 좀 정리하고 중국 소비주들을 좀 사면서 순환매 대응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배당주를 기대하시는데요. 배당주는 보통 7, 8, 9월 달에 가장 강하고 10월 달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더 부담스럽다.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은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을 때는 반도체, 자동차 이쪽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게 하반기 끝까지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좀 노려보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실적이라는 뚜껑이 열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잠잠해진 다음을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일단은 좀 더 길게 봤을 때 내년까지 얼고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계속 들고 가셔도 됩니다.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과 같이 2,500을 위협한다거나 2,500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일 때마다 반도체, 자동차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있어서는 코스피 레벨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2,600선을 넘어서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반도체, 자동차도 그 반등을 좀 이끌어갔을 테니까 그때 좀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또 한 번 흔들릴 때마다 좀 비중을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과 맞물려 있어서 실적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요. 실적 시즌 전에 먼저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 전에 실적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등락을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기준선 지금 정도에서 그리고 1차적으로 2,650선으로 메모를 네. 해놔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숨고르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꾸려봤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